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디를 왔는지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예, 청명한 가을 하늘과 그리고 아름다운 도심의 풍경, 그리고 한강의 낭만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엄청난 비전이 있는 곳이고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셔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왜 한강에 열강을 할까요? 예, 어느 나라나 어디에서나 도심에는 유명한 강들이 있죠. 예, 바로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세느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허드슨, 그리고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죠. 바로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총 길이 482km, 그리고 너비는 1.2km. 그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 한강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팟에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경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비전을 보시러 떠나실 겁니다. 자, 출발하시죠. 우리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멘토링이 되어 있는 한강의 기적과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남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때만 해도 1953년만 되어도 우리의 서울의 인구는 한 100만 정도가 되었었고요. 이 100만 인구에서 17년이 지난 이후에는 84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곳에서 종로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과밀 억제 지역으로 종로는 변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의 대이동이 필요했고, 과밀 억제 지역에서는 새로운 어떤 도심을 개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도심 개발을 위해서 강남이 거점 지역이 되었습니다. 인구 이동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명문 경기고라든가 아니면 휘문, 이런 학교들이 모두 다 강남으로 이동을 하면서 파락군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주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강남에서 생겨나면서 지금의 강남이 변모가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강남 3구, 강남 4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의 도심의 중심이 다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고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앞으로 4차 산업의 최대 스마트 시티에 기술 혁신 도시를 건립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4차 산업의 모든 수혜를 입는 도시를 건립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미 바둑판에 집을 만들기 위해 알들이 놓여졌고, 우리는 그 퍼즐을 맞췄을 때 먼저 앞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비전을 보셔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래로는 강변북로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이 바로 이 거점 지역으로서의 또 하나의 혁신 로드가 될 것입니다. 바로 17.4km 가양대교에서 영동대로까지의 구간이 모두 지하화가 되고요. 그 지하화된 곳에서는 6차선 도로의 전용 도로로 발빠르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는 녹지화가 조성되면서 일반 도로와 함께 공원 조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여의도고요. 우리가 한강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서울항의 중심 스팟이 보이십니까? 이곳은 곧 앞으로 한강 버스인 리버버스가 내년 9월이면은 개통을 시작합니다. 300명 정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리버버스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해서 여의도 잠실까지 이어져서 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갖게 되고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UAM이 하늘을 나를 것이고요. 기술 혁신 교통망과 함께 지하로는 많은 GTX 내지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곳이 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로드에는 강변북로에 대한 지하화, 모든 교통망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 핵심 거점 지역이라는 것. 그렇다면 제가 살짝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바로 이곳은 바로 용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 용산. 근데 관심만큼이나 앞으로의 비전은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 부지가 보이시나요? 예, 이곳에서는 지금 UAM 기술혁신센터가 한참 건립 중입니다. 이 로드를 따라 다리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 서울역에 이미 복합센터 건립 중이고요. 그 위에 있는 철도 모두 지하로 들어가면서 업무지구가 들어서고요. 중간에 303만 제곱미터의 민족공원은 우리나라의 최대
현재 녹지 공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시 업무 지역으로, 국제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할 철도창 부지가 한참 공사 중인데요. 이곳에 게이트웨이가 들어서게 되는데 모두 이곳까지 도보로 가능한 곳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여의도는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텐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갖게 될 1500% 이상 가야 이 스카이라인, 저 여의도의 그림 못지않게 더 높이 올라가는 업무지구가 제 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녹지의 최대 공간과 함께 이 철도 업무지, 국제 업무지로 들어설 곳은 게이트웨이 로드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 2026년이면 완공이 되는 미디어 공원과 함께 후름라드, 민족공원과 중간에 후름라드와 중간에 문화공원이 형성되고요. 문화공원 중간에 미디어 광장이 이미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산역이고요. 신용산역 광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설 곳과 연결이 돼서 다 로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웬만한 교통량들은 다 지하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층부는 쾌적한 세 가지의 혁신 도시인 바로 도시공원 녹지 생태 도시로서 모두가 로드 게이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요. 이 업무지구가 형성된 이 지상과 지하를 다 도보로 가능한 게이트웨이가 되는데, 이런 로드 속에서 다시 원효로 1가, 2가, 3가와 형성되는 맞닿는 도로가 지하로 연결되고, 다시 이곳은 한강으로 연결이 되는 로드가 맵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로드가 상상을 해서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한강까지 연결이 된다. 서울역에서, 크게는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 용산은 그런 핵심 중심부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안에서는 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의 종로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거의 78%가 찾는 곳이 바로 서울의 종로 일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관광 명소는 다시 용산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강도 볼 수 있고 모든 문화의 최첨단의 시설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에 따른 상주 인구 그리고 종사자는 36만 명이나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배우 수요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동쪽으로는 업무지들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그 지역이 확산이 될 텐데요. 서쪽이 바로 원효로 4가와 3가, 2가, 1가가 주거의 기반 시설 지역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곳은 풍전아파트 뒤편으로 위치해 있는 성심여고 축대 아래쪽에 위치한 원효로 4가입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개발에 대한 신통기획을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죠. 임장을 한번 와봤는데요. 이미 풍전아파트는 임장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벌써 건설사와 2번의 유찰이 된 곳이기 때문에 통합 개발을 같이 한다는 것은 풍전 아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 1구역 가칭으로 불려지는 이곳 또한 유일하게 아직 어떤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던 곳으로서 굉장히 주민들에겐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효로 4가의 모아타운이 이미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고 위쪽으로 원효로 3가의 1구역과 2구역이 또 신속통합 개발에 대한 신청이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도 주민들이 또 기다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주변들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노후화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입지적인 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 면적 풍전 아파트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하게 됐을 때에는 한 4,200제곱미터 정도 되니 어떻게 보면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조합원의 수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풍전 아파트의 138명과 함께 나머지 세대 하면은 200세대 조금 넘는 그런 조합원 세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대부분의 기타 다른 어떤 사업지에서도 좀 늦게 시작했어도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내기 때문에 너무 큰 곳보다는 적당한 크기라고 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위치한 곳이 이미 원효로 4가에서 모아타운을 조합원
설립 직전까지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서 주변 어떤 분위기라든가 개발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이웃 주민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신속통합기획이나 그동안 모든 개발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지역이나 용산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적을 정도로 모든 지역이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가끔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과연 끝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제 단톡방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개발지의 어떤 빌라나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그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그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 지역이 만에 하나 개발이 하다 좌초되더라도 그 지역의 집가 상승의 위상의 가치가 높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의 자산 손실 없이 그리고 시간이 또 한 번 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지역을 찾으시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한데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용산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 원효로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주의를 모두 답사하면서 느낀 겁니다만 전체적인 큰 개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에는 이곳이 얼마나 가슴 뛰는 비전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의 복합개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철도를 따라 민족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후암과 서후암동이 개발이 들어가고 서계 일대 이미 개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과 함께 그 아래로 원효로 일가 쪽에 역세권 재개발이 벌써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철도를 따라서 1가, 2가, 3가도 지금 개발들이 모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창 부지도 이미 토지 오염 작업을 시작하면서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국제 업무지구는 그리고 이미 6천 세대가 들어오는 어떤 주거 세대와 그리고 업무지구 28개 동이 들어오면서 그중에 상주 인구 그러니까 종사자가 36만 명이나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배후 지역에 편의시설과 상업지역들이 들어서야 한다는 거 짐작하셨습니까? 어디에나 중요 업무지가 있을 때는 주변에 편의시설과 배후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이미 동쪽에는 민족공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과연 그런 배후 지역이 어디가 될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원효로 4가, 2가, 1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아파트가 큰 단지가 대형 단지가 들어와도 좋고 그렇게 만약에 안 돼서 좌초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장성 있는 기반 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나의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또 보험이 아닌 보험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그렇게 위험성을 가장 낮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 아닌가 그리고 이 원효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